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큰 하락으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 볼리저 밴드 하단 밑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이 거의 뭐 10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술주 중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바이오는 어떤 성장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 기준으로 4.6% 하락 마감했고, 오늘도 현재 지금 마이너스 0.57%. 그래서 US테크 100 선물 지수가 12,800입니다. 12,800인 수준은 근 1년 이내 최저점이고요. 거의 한 2021년 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는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오 쪽에 조금 투심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노바백스가 어제, 그러니까 5월 4일에 FDA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 첫째 날은 19%, 둘째 날은 9%, 셋째 날은 6.5%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음날 바로 6.5%까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아직 3일 남았는데요. 모더나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노바백스가 상승할 것이고, 이에 발맞춰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반등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지켜는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심지어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악재 뉴스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그러니까 노바백스나 GBP510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몇 %인데 현재 지금 진척도가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이라도 나와준다던가, 아니면은 흔한 스톡 옵션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재직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이런 뉴스 때문에 빠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런 뉴스도 전혀 없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보게 되면은 SK 쉴더스가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철회를 했는데, SK 쉴더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그런 그룹주가 아닙니다. 물론 주 SK 안에 있는 계열사지만 주주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최창원 부회장 소속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가 왜 빠졌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다 던졌기 때문에 빠졌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심지어 공매도가 25% 가까이, 거래량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되면 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마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매도 과열이 지정될 수준으로 공매도가 현재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 공매도 잔고, 이 잔고는 이제 항상 D+3일 차에 나오고 있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2.4%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2,400억 정도의 잔고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친 사람들 중에서 손실을 보는 주체가 한 주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요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매수를 하거나 어떤 매도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떤 테마로 봐야 되느냐라고 좀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면 결국에는 위탁 생산 업체냐 아니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냐 아니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업체냐 아니면은 제네릭을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냐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떤 위치를 어떤 그 메이킹하는 그 현재 상황이 아주 좀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원액을 받아서 CMO로 하고 그다음에 뭐 노바백스도 CMO로 한다, CDMO 한다. 명확하게 위탁 생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그다음에 ST팜, 녹십자, 뭐 이런 바이넥스, 뭐 이런 CMO를 주로 하는 어떤 업체들과의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어느 순간 백신을 개발한다. 그래서 그럼 코로나 백신 회사냐? 그건 맞죠. 근데 코로나 백신 회사로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 테마로 형성되는 순간 그건 끝났죠. 왜냐면 코로나 백신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유바이로직스 이 정도 수준이고 심지어 뭐 여러 회사들 중에서 몇몇 회사들은 이제 그 백신을 생산을 백신 개발을 철회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 회사다라고 만약에 이 회사를 메이킹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뭐 제네릭이나 기존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외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냐? 사실은 앞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메이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관점에서는 CMO 업체로 해서 용량을 늘려나가고 해외의 어떤 백신 회사와의 어떤 계약 체결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23%, 네, 23% 빠졌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어쨌든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에 CMO 업체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계약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약을 개발하거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이 지금 현재 이 30만 원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최근엔 27만 원, 28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16, 17만 원에서도 물리신 분들도 사실상 지금 거의 상한가를 쳐도 반등하기 어려운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뭐 위안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결국에 다른 종목들을 좀 비교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항상 셀트리온을 좀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과거에 1월달에 14만 7천 원, 심지어 분식회계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14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분명히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매 동향도 결국에 1월달까지는 주구장창 팔아 제끼는 외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 제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요. 뭐 특히 연기금이 거의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 14만 7천 원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혼조세를 보입니다. 매매 동향이. 결국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언제쯤 이런 일방향적인 어떤 매매 동향에서 벗어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고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누가 예측할 수 있느냐?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외국인이 진입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반등 가격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정말 배우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 17만원, 18만원 잡았는데 언제까지 17만원, 18만원 간다라는 내용도 없고, 결국에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위탁 생산과 노바백스의 품질 지연으로 매출이 계속 빠진다. 그리고 엔데믹이라서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17만원이다, 18만원이다. 이런 내용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더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가 엄청 낮게 잡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백신은 맞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어떤 무료로 지금 어떤 한 분께서 계속 이제 재능 기부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별로 국내 뭐 확진자나 사망자, 입원 환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사이트인데요, 코로나 라이브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일매일 그래도 접종을 맞아요. 네. 뭐 5월 5일은 아마 어린이날이라서 안 맞은 것 같고, 꾸준하게 이제 여기는 노바백스 나오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특히 3차 접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저는 노바백스를 이제 맞았는데요. 보관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화이자와 모더나 다 영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유통도 화이자는 5일, 모더나는 30일입니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끝났고요. 근데 모두 노바백스는 5개월입니다. 소위 말해서 폐기를, 그러니까 뭐 화이자는 애초에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어떤 뭐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모더나는 가능은 하나 30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엔 노바백스는 받아도 좀 줄 수 있고, 반대로 GBP510도 출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 세계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유의미하게 엄청 증가했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주봉이라고 말하도 웃긴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월별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고 있겠죠. 지금 거의 뭐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일별로 보면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위 말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다시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는 좀 게 보여지고, 물론 동남아나 이쪽에서 이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으나, 뭐 이게 저기 감염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 감기나 독감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 보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비급여 뭐 이렇게 링겔 하나 맞으면 바로 낫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느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반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현재 수준입니다. 결국에 다음 주 초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 거의 도달할 때쯤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이 설사 13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닿은 순간에 좀 닿은 날에 일봉과 주봉을 같이 보면서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월 21일이면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는 아직 안 닿은, 뚫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봉으로는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집합이 좀 나와줘야 돼요. 주봉으로도 볼벤 하단에 닿으면서, 일본 기준으로도 볼린저 밴드 하단이면서, 그 다음에 2월 21일 보겠습니다. 2월 21일. 그 다음에 이런 이것도 이런 거래량 지표들도 저점이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도 2월 20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돌아서는 모습 좀 보여야 됩니다.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때는 좀 돌아섰네요. 돌아섰지만 바로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좀 꼬꾸라지긴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두 가지의 지표만으로 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공매도,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그 다음에 일본 기준, 주봉 기준, 그 다음에 매매 동향까지 이 5가지 항목을 골고루 보시면서 추가 매수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물타기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쳐서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무조건 신규 계좌 매수하셔서 조금 반등 올 때 좀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좀 마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는 좀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